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점심 이슈를 통해서 교육감 후보들이 어떤 정책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호로록 살펴보는 거 지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영철 준비하신 거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아영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책 의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흐름을 타서 민주지부 교육감들이 우리 평화 교육 잘해보겠다 이런 공동해졌던 정책 연대를 마련하기도 했던 반면에 이번에 정책 연대는 보수 교육감 측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이 사진에 담겨 있어요. 이게 지난 17일에 10개의 교육감들이 같이 진행을 한 건데요. 혹시 이 사진 잘 보이시죠? 사진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는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지성교육, 반자유교육, 정교조, 아웃 하는 사람이 이번에 보수교육감들인 거죠. 이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말할까요? 아니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경향성이 반지성교육 아웃 하는 대신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자유교육 아웃 하는 대신에 교육에서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교조 아웃,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색깔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수업만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업 잘하는 선생님 우대 이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기억해 주세요. 거동수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혐오 발언을 공공연하게 교육감 후보들이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더더군다나 교육감 후보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모 교육감 후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씨. 네, 조가 두 분이잖아요. 네. 이름에 지읒이 두 개 들어가고 네. 그분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보수 진영의 다른 교육감 후보한테 욕을 했어요. 그게 유튜브로 송출이 됐다고 하고 그 욕을 하면서도 하나의 저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감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육감 후보로서 지금 나와 있는가, 그거부터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 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 맞는가라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구호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번에 보면 네, 욕을 하셨더라고요. 기사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번에 출마한 교육감들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초선인 사람들, 초선일 후보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재선이거나 현직 교육감 출마한 곳들도 꽤 많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7개 중에서 13곳에서 현 교육감이 출마를 했어요. 지금 강원도 민변교육감, 그리고 전북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광주 장희구 교육감은 각각 3선씩 해서 그 지역은 모두 새로운 후보가 나오고요. 경기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해서 이번에 3선 도전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결국엔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 교육감이 다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17개 시도인데 58명의 후보예요. 그래서 네. 사퇴 안 했으면 61명. 너무 네. 고생했어요. 집에서 보내느라고. 그러면 지금 후보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이고요. 서울은 7명입니다. 그럼 가장 적은 지역도 있나요? 가장 적은 지역은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양자 대결인 곳이고요.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이렇게 총 7곳입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각을 들여다봐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현재 낮아졌다, 우리 이런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육감 후보의 이 비율은, 성비는 어떤가요? 네, 58명 중에 남성 후보가 50명이고요. 여성 후보가 8명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지금 현재 17개 교육감 중에서 여성이 2명이라는 걸 봤을 때 되게 놀랍지 않은 게 되어버린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교육감 공약의 트렌드들을 영철이 한번 쭉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유세 차량들이나 또는 어떤 토론회나 기사 한 번씩 보셨으면은 이 키워드가 꼭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나 돌봄의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학교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왔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감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겠다, 학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돌봄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녁 7시까지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감 후보들이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후보들이 많았어요. 지난 정부부터 그리고 최근 정부까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소위 말하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이 굉장히 컸었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감들이 교육만 받아도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들도 공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공약은 되게 단골 공약이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멈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 하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법적인 대응,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 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랄까요 감시하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있고요. 또 학교 폭력 예방하는 교육들, 또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교육들 진행하겠다는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교육감 후보들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들,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그런 편인데요.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의 구성원, 학교의 주인, 그러니까 교육을 학습을 하는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또는 배우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학교 자치에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존재한다. 지난 4년 동안 또는 지난 8년 동안 민주진보 교육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그거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명목으로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념을 주입한다. 라는 비판으로 인해서 그거를 건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학부모나 교사의 권리가 증대되는 것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마치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되게 대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세 개의 주체의 이야기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약은 선생님들 가르치는 업무와 행정 업무를 분리해서 오롯이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학생 수 너무 많으면 한 명 한 명 오롯이 소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0명 미만의 학급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약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들 되게 많았는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한부모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겠다라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거에서도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 역량을 변화하는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미래 역량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지금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다양성이 훼손받는 시대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미래 역량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같은 미래 역량이지만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정책을 하는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로록 공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초래했던 것 같고,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공백도 책임져야 되면서 돌봄 이슈도 발생하고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사실 있었어서 이번에 교육감 후보들이 이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결손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왔다고 여겨졌던,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평화 이슈나 글로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 지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까 이런 거를 고민할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그냥 정말 장식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의 트렌드를 그냥 쭉 이렇게 경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눈이 약간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원래 카메라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죠. 예, 저희가 여기를 보면서 하면 보시는 분들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평화교육 정책을 저희가 오늘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평화교육 정책이라고 했을 때 평화교육 과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평화교육 딱 과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교육 정책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범주가 상당히 설정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철 어떻게 이 질의서를 준비를 했고 어떠한 범주에서 평화교육 정책을 분석하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평화교육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죠.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고 그 다양성이 평화교육의 어떤 당연한 본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정책 문서를 들여다볼 때에는 평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관계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배움이 촉진하는 배움이 정책에 반영됐는가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면서 일상과 사회, 세계 속의 다양한 사건들 또는 내가 마주하는 것들을 읽어내고 바꿔갈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정책 용어로는 평화점 통일교육이나 또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 인권교육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폭넓게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모에서 58명 후보에 대해서 총 6가지 문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예요. 학교폭력에 대한 공약은 매번 교육감 선거 때마다 되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인데 과연 학교폭력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것의 사회적, 문화적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교육적 대응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된 공정성 논의에 교육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의견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이랑 평화점 통일교육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의랑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평화점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정부가 달라져 올 때마다 보수 정부면은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진보 정부면은 평화통일교육 이렇게 정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 온 거 말고 어떤 일관적 교육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다섯 번째는 군 기관 연계된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나라사랑 교육, 안보 교육 굉장히 많이 진행됐었고 2017년에 명목상으로는 나라사랑 교육이 폐지가 됐었죠. 근데 사실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나라사랑 배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진 않지만 교육지원청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 군부대 또는 자유총연맹 또는 해병대 전우회 같은 군 연계기관과 같이 MOU를 맺거나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현황들을 올해 초에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군인이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그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되게 큼지막한 사건들, 가령 예멘 난민 입국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대라거나 또는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받게 되는 차별이나 혐오가 만연한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의 책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에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단어가 없었어요. 뭐죠? 볼드모트도 아니고 젠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당연히 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젠더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성차별적인 구조 하에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젠더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 생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교를 성평등한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총 6가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6가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평화교육이라고 했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그냥 평화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평화 문제는 삶이랑 떼어놓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고루고루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음. 58명 중에 단 1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원래 답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책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8명 중에 10명, 단 17%만 답변을 하니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뽑아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답변한 사람은요, 강원도의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총 10명 중에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6명, 보수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4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6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 중에 조금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학교 폭력의 사회적, 문화적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봤는데요. 우선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서 학교 폭력이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충남의 김지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의 폭력 문화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경기도 성기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서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교육이 대물림된 상태로 학생들이 사회 유대 관계에서 충분히 만족감 또는 애착을 얻지 못해서 그 불안정함을 학교 현장에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각각의 사회 문화적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었고요. 연결해서 강원도의 강삼영 후보는 또 다른 제안을 해 주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인데요. 학교가 분명히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고 무관하지 않은데도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가 마치 그 폭력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만 원인을 찾게 한다는 문제의식인 거죠. 대신에 학교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한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능력주의,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공고한 학벌주의 등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성기선 후보는 경기도의 성기선 후보는 대안으로 교육의 전 과정에서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이고 달라지고 있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저는 강상명 후보의 포인트가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스모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폭력의 문제가 학교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폭력 속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결해서 강삼영 후보는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까 처벌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현재 학교 폭력 대안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도. 네, 다음으로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 성기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안 배경이나 젠더, 인종, 사회적 배경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협력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충북의 김지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재력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보편적 공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분은 현직 교육감이고 이런 정책 실시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강삼영 후보는 공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공정만을 공정성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키가 다른 세 명의 학생들이 저 너머의 경기를 보고 싶을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근데 기계적 공정성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 똑같은 발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시 모집 확대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학력 재생산 구조를 재생산하는 대학의 서열화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새로운 포인트를 제기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학 서열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체제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기계적 공정이라고 하는 거 뭐가 도대체 공정이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뜨거운 이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시민교육 정책 어디에서도 젠더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화두가 갈라치기 양 진영의 싸움처럼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사회 안에서 갈등이라고 호명하는 것들은 그것이 필요해서 호명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젠더, 세대 이렇게 칭해지는 갈등의 문제가 젠더의 갈등, 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정말 일각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사회 구조 전반 공공성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연결해서 그런 공공성을 확대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적인 언어는 민주시민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의의랑 한계를 평가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우선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와 충남의 김지철 후보는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요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적인 자유, 기본권이 주어져야 민주주의 교육에서도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두 분의 공통점이 현직 교육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더해서 실제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누구나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네. 이 지금 이선우 선생님께서 네. 평화 통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에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얘기가 나올 텐데 선생님들,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 사회의 이 법적인 근간이 되는 헌법과 네. 국가보안법의 이슈 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 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네 번째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입장과 이 앞에 정치적 자유도,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도와 평화적 통일 교육의 질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적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요. 잘 모르신다 였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문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고요. 또 강원도의 강상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북미 관계랑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많은 후보들 중에서도 그래도 평화점 통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팔로우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성기선 후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점 통일 교육이 그 교실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기 어려운 현실의 여러 가지 한계에 더해서 과연 평화점 통일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활동들 또는 교보제들 또는 다양한 지원들 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주도의 김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화점 통일 교육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관적인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의식을 동의하지는 않는 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더해서 그렇다면 어떤 교육적인 대응이 필요한가,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평화에 기여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는 현재 제주도에서는 그 지역적인 또는 역사적인 특색을 살려서 4.3 인권 평화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분단 이후에 사회 구성의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전쟁, 아픈 역사, 평화 인권의 교훈을 평화점 통일 교육과 접목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경기도의 성기순 후보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요. 그만큼 분량을 많이 써주셨고 충실하게 써주셨고 분량을 많이 써주셨고 같이 생각해볼 지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경기도의 성기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중해졌어요? 네. 평화점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학생들이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내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거랑 연결해서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전쟁이 정치인의 탐욕 그리고 잘못된 국가주의 등으로 얼마든지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쟁을 해결하는 또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전쟁 무기를 구입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설계해야 되고 그것의 교육의 역할이 일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저는 의외인 게 있어요. 지금 서울의 교육감 후보들 중에 응답한 사람 있어요? 조영달 조영달 선생님. 보수 후보요. 중도 보수시죠. 조영달 네. 선생님 표방하시는 게 중도 보수이신데 아니 서울시 현재 교육감님은 왜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응답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성기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렇게 쭉 짚어내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 안에서 우리가 교육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우리가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학부모와 그러니까 사실 사회 전체는 교육을 둘러싼 커뮤니티이기도 하잖아요. 교육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감 후보들이라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본인이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관점에서 자기의 이 업무를 해나가겠다, 나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선거 보면서 플래카드 붙은 거 보니까 뭐 더 세계적인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 붙어 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더 세계적인 게 뭔가? 더 따뜻한 교육을 하겠다. 더 따뜻한 게 뭐지? 들여다봐도 선관위 들어가서 문서들을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이걸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후보들이 없다는 거 너무 아쉽고 또 서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쉽네요. 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군년계 교육의 현황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진보 보수 후보 관계없이 군 연계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그 기본 전제에는 다들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성기선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학교 차원에서 자신감 회복이나 위기 극복이나 굉장히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명분으로 참여하는 병영 캠프 그리고 무기 체험 일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군 연계 교육이 필요한 명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에 의해서 그 가치가 해석되고 교육적 방법 또는 충분한 설계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데는 공통된 견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강삼영 후보나 강원도의 문태우 후보 그리고 충북의 김지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군인에 의한 교육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접경 지역에서 군인이 과외 등의 봉사활동하는 것은 괜찮다. 근데 그럴 거면 군인이 꼭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교육적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문태우 후보는 응답을 했고요. 또 김지철 후보는 군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놓고서 진로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충북이랑 대전이랑 세종은 군 진로 연계 교육을 MOU를 맺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나라 사랑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네. 변화가 있은 후에 지금 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의 통로가 진로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입대할 것을 이제 권하는 그런 교육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을 주요한 진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 안에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 한국 사회는 굉장히 초보적인 논의조차도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명료한 언어나 문제 제기 또는 개입의 방식을 더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현장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원도 문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도 학생이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원도 유대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후보의 응답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이 후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수교육감 정책연대에서 반지성, 반자유, 정교조 아웃대 같이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에서 젠더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성기선 후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그 민감한 언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위험 요소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강원도의 강삼영 후보도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피하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면으로 응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주도의 이성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통합하고 공존하는, 그러니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므로 교원 양성 그리고 임용 과정이 다양성을 함양하는 과정,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주기도 해서요. 이거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의서에 담겼었던 6가지 질문에 대한 10명의 후보들의 응답을 쭉 정리해서 공유를 드렸거든요. 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소감을 또 지금 떠오르시는 생각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로 저희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 소개도 안 했네? 저희가 막 약간 패닉 속에 시작하다 보니까 소개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름을 많이 말해서 피스모모의 누구시죠? 저는 영철입니다. 네, 저는 아영이에요. 중반 이후 소개하는 죄송해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 너무 변혁적이죠? 나중에 우리 영상 다시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철 실장님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들여다봤고 이걸 자료로 저희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 만들어 놓느냐?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이 평화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었는지 그 성실하게 자기 책무를 이행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명백히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은 응답을 해주셨으면 피스모모가 고민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은 아쉬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또 공유를 드리면서 선순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철이 공유해 주시는 이 브리핑을 쭉 들으면서 아쉬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룰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후보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투표하실 거잖아요. 그 누구 교육감 뽑으실지 혹시 정해놓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 댓글에 이 녹화된 동영상이라도 다른 분들께 보여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소개를 중간에 해서 죄송하네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써주시고요. 우리 프란시스 대훈 리 선생님이 꼭 필요한 조사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이선우 선생님 서울 대체 왜 없냐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후보의 평화교육 정책을 또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걸 좀 호로록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호로록 공유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58명의 후보의 잠깐 왜 보여주신 거죠? 어머. 네. 네, 어. 58명의 후보들의 평화교육 정책을 모두 분석하고 지금 15분 안에 전달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분석한 자료 그리고 각 후보님들께 보내드린 자료랑 그 받은 응답을 정리해서 자료집을 구성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충분한 내용은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의 한계상 각 지역별 베스트 한 명, 워스트 한 명. 그러면 저 궁금한데요. 네.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잖아요. 네, 자료집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거 보시는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투표 6월 1일 당일에 하셔야 되겠네요. 자료집 언제까지 나가요? 영철의 주말은 어디로 가나요?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네. 자료집 기다려 주시고요. 자료집의 상세한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매우 간략하게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스트와 워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후보들을 총 4개의 단계로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 단계입니다. 이분들은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 평화 감수성 그리고 글로컬 시민성을 촉진하는 평화 교육을 반영을 했거나 또는 그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한 분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보다는 충분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안전 문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과 관계 맺기를 촉진하는 교육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세모. 그리고 평화 교육이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랭크고요. 이분들은 정책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평화를 완전히 저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이 경우에는 X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4단계 기준에 따라서 베스트, 워스트를 구분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저희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공약을 보고 분석하셔서 베스트 워스트를 뽑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각 후보마다 5대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 5대 공약은 되게 핵심적으로 함축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거는 다른 기사 또는 현 교육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판단한 점이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은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도 지금 뭔가요? 네, 답변을 안 하셨는데 베스트예요. 네, 서울 조영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평화점 세계시민교육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문화, 생태, 평화점 통일교육 다양한 것들 담아내려고 하시고요. 또 지난 4년 동안에 평화점 통일교육이 뭐냐, 민주시민교육이 뭐냐, 이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래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만들어온 변화랑 연결을 해서 앞으로 또 당선이 된다면 공존의 세계시민 다문화 교육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SDG 실천하는 유네스코 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교육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스톱 지원 체제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관계 회복 조정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희영 교육감 후보를 베스트로 뽑았고요. 워스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조전혁 후보입니다. 아까 욕하신 분이에요. 아, 네. 지금 2개 들어가 있으시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X 단계인데요. 왜냐하면은 보수교육감 정책연대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셨고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신대요. 근데 그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뭔가 살펴보니까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이념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 교육들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정치 이념 편향 교육 자체를 금지하겠다라는 공약 내세웠고요.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가장한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념 편향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가장 이념 편향적인 후보의 공약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면서 학생 인권조를 폐지하겠다. 대신에 학생 권리 의무장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2명이라서 한 명이 베스트면 다른 한 명이 워스트가 되더라고요. 베스트는 되게 이분법적이네. 기회가 없어요. 다양성의 기회가 없네요.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김석준 교육감 후보입니다. 현 교육감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역사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부산의 어떤 지역의 자원들 그리고 스토리들 발굴해서 탄소중립 실천교육, 생태감수성 교육을 운영하겠다라는 교육들 정책들 마련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단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부산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평화점 통일교육이랑 역사교육이랑 독도교육을 연계하고 있기도 해요. 이게 역사교육, 독도교육 하는 것, 역사를 똑바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육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반일감정, 독도는 우리 땅 이야기하면서 반일감정에 근거해서 국가주의 또는 군사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워스트 후보는요. 죄송합니다. 두 명이라서. 네, 하윤수 후보입니다. 이분은 역사교육, 통일교육 바로 세우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대신에 객관적인 역사교육 실시하겠다. 북한 바로 알기 하겠다. 이게 바른 교육하겠다, 객관적인 교육하겠다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진행할 때 굉장히 정책 문서에 많이 반영되었던 단어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보수교육감 정책연대에 참여하기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안전교육을 좀 많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출퇴근이래요. 등하교할 때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더 평가할 만한 점이 있었지만 총체적으로는 X 표시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는 대구랑 경북에는 민주진보 교육감이 출마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래요. 이번에는 엄정옥 교육감 후보가 출마하면서 총 1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출마를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청들과 다르게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생활과에서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 평화점 통일교육에서는 군 기관과 연계된 안보교육, 나라사랑 교육을 진행하는 현황을 올해 계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토양이 되게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엄창호 후보께서는 교육청 내에 생태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겠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협력 가능한 다양한 기관이랑 단체 찾아내서 거버넌스 구축하겠다. 라는 공약 제시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드렸고요. 그리고 워스트는 강은희 현 교육감 후보입니다. 이 교육감 후보는 인권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아까 인성교육 좀 의심해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관계회복의 생활교육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학교폭력이나 자해나 우울증 예방하겠다라는 대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도성훈 현 교육감인데요. 이게 좀 인천은 세 분인데 세 분 다 그렇게 공약이 매력 있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다 매력이 없어서 그나마 베스트가 되신 현 도성훈 교육감님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형 민주시민교육인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뭐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게 원대하고 좋아요, 방향성은. 근데 실체가 없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는 것을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확대 개편한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의 지향은 동그라미를 받을 만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많다고 평가가 되고요. 워스트 후보는 최계훈 후보입니다. 이분은 평화교육 관련 정책이 없었어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정선 후보가 베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민주시민교육 논쟁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장의 위험성이 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주형 보이텔스바 합의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청소년 정치학교,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 내세우고 계시고요. 정치교육 연결해서 기후환경교육 강화하겠다. 교육 주체별 학교 인권 강화하겠다. 그리고 광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서 5.18을 현재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설립하신다는 공약 등을 세우고 계셔서 동그라미를 드렸고요. 광주의 워스트 후보는 이정재 후보신데요. 이분이 저희 질의서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문마다 한두 문장씩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이분의 공약을 봤는데요. 평화교육 공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스트를 드렸고요. 그래도 응답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하게도요. 아니,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참별로 이상해요. 시민들이 뽑아야 되잖아요.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선출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죠? 왜 시민들이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저희 몇 명 남았어요, 지금?
저희요? 아직 많죠. 네. 점심 이슈가 아니라 후식 이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 전체를 하기보다는 베스트만 소개를 네, 해드리는 베스트만 걸까요? 쭉쭉쭉 소개하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전의 베스트는 성광진 후보예요. 성광진 후보는 미래시민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미래시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정리되진 않지만 이 정책의 내용을 봤을 때 세계시민교육, 장애인 신교육, 생태환경, 노동인권, 경제, 성평등 이런 교육들 통합해서 미래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고 그거를 통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크게 이상한 것은 없으나 굳이 이런 새로운 단어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직 속에 미래시민교육을 설립해서 이 교육들이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잘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이야기하고 계셔서 가장 베스트를 드렸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키 교육감님입니다. 노키 교육감님은 민주시민교육계획에서 다양한 의제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하고 그게 단일 과목으로서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 생활에서도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서 진행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라는 공약 이야기하고 계셔서 동그라미 드렸고요. 그 다음 세종은 최규진 후보입니다. 세종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어쨌든 세계 인재를 키우는 국제시민, 여기는 또 미래시민교육이 아니라 국제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네요. 시민들이 굉장히 바빠요. 너무 역할이 많아. 그죠? 평화시민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시민도 돼야 되고 세계시민도 돼야 되고 네. 국제시민도 돼야 되고. 네, 네네. 어쨌든 시민성 함양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시민교육 강화하겠다. 그리고 환경생태교육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동그라미를 드렸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기선 후보입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평화교육을 정책화해서 진행을 해오고 계시죠. 그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평화와 생태교육을 강화하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기선 후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17개 시도교육청 후보 중에서 평화교육의 지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정책화하려고 하는 후보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상대가 임태희 후보인데 아, 네. 이분은 워스트 오브 워스트예요. 저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저도 경기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평화교육 정책도 없고요. 평화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카페테리아 급식하겠다, 방과후 간식 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가 충분히 정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각자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체급 자체가 안 되는 경쟁인데 오히려 임태희 후보가 설문조사 지지율상으로는 우위에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씁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민들의 책임도 사실 크죠. 네. 덮어놓고 대선 결과 따라 교육감 후보까지 그냥 가버리겠다. 네. 사실 정당이랑 교육감 후보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 말만 하죠 우리가. 다 보이는데. 네. 이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워스트 얘기 안 해주신다면서 이분은 워스트 오브 워스트라서 소개하신 거죠? 네, 꼭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좋습니다. 이분이 MB 때 정책실장이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고요. 교육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분이어서 맞아요. 꼭 말해야 한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경기도민들 함께 보고 계시면 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강원도는 베스트가 강삼영 후보입니다. 강삼영 후보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생태평화 세계시민교육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선도해야 됩니까? 뭘 꼭 그렇게 선도를 해야 될까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난 민경교육감이 3선 때까지 이제 이야기하신 게 강원도형 평화점 통일교육 진행하겠다 이런 정책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글로컬 시민교육은 이제 많이 후퇴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담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5대 공약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질의서 답변에서 아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드렸고요. 네, 충북에는 김병우현 교육감입니다. 시민성을 배우는 배움 강화하겠다 공약하고 있어요. 정치교육, 노동교육, 탄소중립교육 강화하겠다. 이것이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의미화하고 계셔서 동그라미 드렸고요. 그 다음 충남은 김지철 후보입니다. 충남에도 베스트 드릴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충남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운 분이 김지철 후보뿐이어서 이분을 어쩔 수 없이 베스트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전북은 세 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분 다 평화교육 정책이 없어요. 다만 서거석 후보는 학생자치 강화하겠다. 김윤태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과 회복 지원하겠다. 천호성 후보는 진로교육, 미래교육 강화하겠다. 라는 좀 특별한 점들이 있어서 각자 우선시하는 것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장서공 후보 현 교육감이죠. 에게 베스트를 드렸습니다. 민주인권 황태 생태 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 육성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들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스트를 드렸고요. 경북도 드릴 사람이 정말 없었지만 임준희 후보가 그나마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계셔서 세모 표시 드렸고요. 경남은 박종훈 현 교육감입니다. 이분은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3.15 및 부방쟁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겠다라는 지향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신 걸로 좀 눈에 띄더라고요.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제주는 이성문 현 교육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3 평화인권교육 진행 중인데요. 내실화하고 전국화하겠다. 그리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학교 현장 만들겠다라는 공약들 이야기하고 계셔서 동그라미를 드렸습니다. 네. 와. 그러면 지금 베스트로에서는 17개 시도를 저희가 다 살펴본 거죠. 네. 워스트 오브 워스트도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영철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17개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자료집을 이미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훌륭한 자료집인지 여기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이거 투표 전에 손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후보들의 핵심 정책 그리고 X 세모 동그라미 블랭크 표시 그래서 한눈에 전체 교육감들의 정책 평화교육 관점에서 훑어보실 수 있는 자료도 피스모모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작업하느라고 애쓰신 영철에게 정말 고마움을 전합니다. 58개 교육감 후보들과 전화 통화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영철, 이 긴 시간 준비하시면서 오늘 자리까지 왔는데요. 네, 준비하신 내용 일단 점심 이슈를 통해서 공유는 거의 다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시점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현타가 되게 많이 왔어요. 우선 답변을 주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충분히 더 양질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고 정책 제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고받는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음에도 그 기회가 없어졌던 것.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정책이 형편없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현타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육감이 될 테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든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은 계속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계속 좀 되뇌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월 1일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 한 표 각자 자료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 표를 잘 행사하고 저희가 이 교육감 선거 이후에 이 현타 온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왕에 당선된 사람이 더 잘하도록 정책 제안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모으는데 좀 낙심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자료집 전달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 평가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전달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각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어떤 교육 또는 어떤 정책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중한 의견들 들려주시면은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점심 없는 점심 이슈 혹시 점심 드시면서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은 양강구도 속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현실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영철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순간들을 양분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현실을 또 만들어갈 것인지 같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피스모모 기억해 주시고 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설문과 또 정책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 보내드리면서 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유튜브 밑에도 달아놓을게요.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점심 이슈 저희가 굉장히 대혼란 속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맞춰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 선거, 치러야 되는 이 선거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뽑히기를 바라고 한국 사회가 분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한 번의 분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야기하지만 남북 분단과 동서 분단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분단인가? 그 일상적 분단들로부터 서로 좀 자유로워지는 정말 일상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스모모의 점심 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